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나타내면서 불안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고강도 방역 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잡을 계획인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을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 415명 나왔는데 네. 이틀 연속 400명대를 보이고 있어요. 네네. 좀 길게 보면 예. 지난 한 달간 300명대에서 4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예. 중간에 이제 공장에서의 대규모 집단 감염,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면 이게 500명에서 600명까지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 사실 현재 상황을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는 예. 이게 3차 유행 이후에 형성된 새로운 베이스라인, 새로운 바닥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을 2.5단계에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지 2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2.5단계인 상황과 확진자 수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더해지는 확진자 수를 빼면 그러면 사실 현재 그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예. 일단 베이스라인 자체가 좀 높아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만 네. 당국에서는 백신 접종 시작 전부터 일단 이 베이스라인 자체를 좀 낮추고 싶다, 안정세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네. 상황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더 낮출 수는 있는데 그걸 낮추려면 굉장히 많은 이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 대비 확진자 수를 줄이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희생을 해가면서 베이스라인을 낮출 필요가 있을까? 300~400명이라고 하는 정도가 물론 많은 확진자 숫자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역 역량이나 환자의 치료 역량을 고려했을 때 감당 가능한 수준의 범위 내라면 굳이 그것을 더 낮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방역과 치료 그리고 접종을 병행해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거겠네요.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그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좀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그런 분위기가 이완되면서 오히려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외국에서 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방역 당국이 국민들께 주의를 좀 환기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백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백신이 어제부터 이제 접종 시작됐는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접종이 됐잖아요. 어제 그 첫 접종 화면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와 한편의 불안감을 동시에 갖고 있었는데 불안감보다는 기대가 더 많이 그 화면에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접종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하면 좀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이상 반응을 보인 분이 이제 2분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긴 했지만 이제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돼서 귀가를 하셨고 그래서 좀 첫 출발은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성공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많은 분들이 약간의 불안감과 함께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교수님 오늘부터는 또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국립중앙의료원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도 같이 접종을 받고 있는데 일단 교수님도 의료진이시잖아요. 접종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이번 이제 화이자 예방 접종은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전담병원 그리고 중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이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만 5천 명 정도의 현재 코로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이제 직원들이 접종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만들어진 접종센터, 지방에는 지역별로 이제 순천향대 천안병원, 조선대학교 병원, 부산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대구의 계명대 동산병원의 그 4군데 접종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이제
병원의 의료진들은 접종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자체적으로 접종을 할 능력을 갖고 있는 큰 병원들이 접종 센터에서 백신을 이제 수송을 받아서 접종을 예. 진행하게 될 것 같고 네. 다음 달 20일까지 이제 한 5만 5천 명 전체 의료진의 접종을 마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네. 관심도 높은 것 같아요. 일단 밝혀진 바로는 95% 정도에 이른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네. 화이자 백신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습니까? 화이자 백신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mRNA 백신인데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mRNA를 안전한 그 물질에 이제 그 포장을 해서 우리 몸 안에 넣어주면 예. 그 RNA가 우리 몸 내에서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럼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의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되고 이제 세포 면역 기전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면역 세포가 죄송합니다. 그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 그리고 보관이나 유통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죠. 대개 이제 마이너스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가장 까다로운 유통 조건을 갖고 있는 백신이고요. 예. 그 백신을 이제 그 그러니까 얼린 상태에서 해동을 해서 예. 이제 주사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백신 안에 그 동결 건조된 이제 물질이 백신의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이제 희석을 해서 한 바이알당 그러니까 백신 그 주사 약 한 병당 예. 6명분의 이제 백신 양을 추출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걸 네. 지켜보시는 분들이 백신 접종을 맞을 때 이건 조심해야겠다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잖아요. 네네. 몇 가지 꼽아보니까 일단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네. 매일매일 약을 복용하시는데 이분들은 그냥 접종을 받으셔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예, 약을 계속 드시면서 접종을 받아야 되고 특히 예. 이제 내가 그 뭐 기저질환이 있는데 접종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저질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이제 사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접종을 더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 의사들에게 예진을 받을 때 미리 네.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면역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체력적으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저질환상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백신을 맞아도 됩니까?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하면 이제 우리 예. 몸의 면역 반응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낮을 수는 있지만 예.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논리로 역시 면역 저하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접종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오히려 대상자입니다. 단지 예. 이제 그 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항암 치료 끝난 다음 일정 간격을 두고 그 이후에 접종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제 종일 언론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네. 백신 접종 네. 현장들이요. 그걸 보면서 나는 언제쯤 맞게 될까 네.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대략적으로 분기별 접종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1분기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우선 접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나 이 직원들, 뭐 요양 보호사들이 맡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 제외를 했기 때문에 예.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제 효능 효과에 대한 새로운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게 잘 원활치 않으면 뭐 파이자 백신을 대체해서 접종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예, 2분기가 되면 이제 그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이제 접종을 하게 되고 네. 나머지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이 예. 우선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연령대별로 64세 이하부터 이제 예. 18세 이상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고 예. 4분기에는 이제 3분기까지 이루어진 접종의 2차 접종이나 그 앞서 접종을 좀 유예하셨던 뭐 나 접종하지 않겠다 좀 나중에 접종하겠다 예.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접종하실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 접종에서 빠진 분들 중에서 지금 네. 저희가 3월부터 정상 등교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교사분들이 우선 접종 네. 대상자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백신 물량이 제한돼 있긴 하지만 4월부터 교직원도 좀 맞게 해달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뭐 교사나 또는 구급대원이 1순위는 아니더라도 2순위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3순위에 놓여 있는데요. 그 학교가 뭐 돌봄, 학습 격차 이런 데 미치는 그 영향을 생각하면 저는 교사분들을 우선순위를 높여서 2순위 정도로 올려서 2분기에 빨리 접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놓친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백신의 우선 접종의 순위를 정할 때 예. 정부가 이제 기본안을 만들어서 내놓기는 하지만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논의를 해가면서 그 접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금 약간 건너뛰고 있어서 예. 좀 뒤늦게라도 접종 순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좀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다른 해외들을 보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바로 뒤에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역 당국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우려요. 그래서 방역을 일단 접종을 한다고 해도 완전 면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스크도 네. 다 쓰셔야 되고 지금 수칙들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접종을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내 몸의 면역 반응이 진행이 돼서 이제 면역력을 갖기까지는 2, 3주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2, 3주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접종을 내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백신의 이제 접종 효과가 뛰어나긴 하지만 예. 100% 면역력을 갖는 건 아니라서 그것도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고 우리 사회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집단 면역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의 경우는 현재 3분기 이전까지는 전체 접종량이 전체 인구의 한 20% 가량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접종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름 이전까지는 접종을 계속 하지만 예. 접종이 우리 사회의 일상을 바꿀 정도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규모의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 올해 내내 마스크 쓰는 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올해 안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내년에도 이제 그 뭐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어제 전북 전주에 있는 헬스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이 스피닝이란 운동을 했는데 네. 이 운동이 하면서 호흡도 좀 가빠지고 네. 소리도 크게 지르는데 네. 마스크를 안 쓰고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제 헬스장 같은 그 실내 체육 시설에 이제 영업 운영을 이제 재개했는데 예.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라라고 예.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격한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내내 쓰기 어려운 상황이면 사실은 격한 운동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선진국에서도 실내 체육 시설이 이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과도한 호흡을 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격한 운동은 자제하라는 공고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문을 닫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문을 열게 해주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긴 한데 세부적인 방역 지침들을 좀 만들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자율에 맡긴 만큼 자체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다시 단계가 올라가서 네.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1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지금 보수단체들이 3.1절 연휴에 집회 신고했던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조건부로 2건은 허용을 했더라고요. 네네. 이거 저희가 지난해 8월에 굉장히 크게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괜찮겠습니까? 그 실외는 좀 그 바이러스가 전파될 이제 확률이 실내보다는 훨씬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수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종류의 집회가 아니면 예.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또 비말이 많이 튀는 행위, 뭐 구호를 크게 계속해서 외치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집회는 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역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가치이고 예.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을 낮추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집회는 뭐 허용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자율 그리고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은 잘 지키는 게 당연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